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여러분의 귀가 여러분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키우고 있다면, 가족 목소리가 웅얼거리는 것처럼 들린다면 이미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더 무서운 건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 우리 뇌가 매년 조금씩 쪼그라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순간 여러분은 치매로 가는 고속도로에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보청기를 권유받으면 안심합니다. 하지만 보청기는 단지 소리를 크게 만들 뿐 죽어가는 청각신경을 되살리지는 못합니다. 진짜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모두 공개합니다. 여러분, 난청이 있으면은 치매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아십니까? 귀가 잘 안 들리면 뇌는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평소보다 3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전화 통화할 때 여러 번 되묻고 손주가 부르는 소리를 못 알아듣는 것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귀가 안 들리면 병원에 가서 보청기를 맞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권하시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보청기는 단지 소리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청각신경 자체를 회복시키지는 못합니다. 뇌로 가는 혈액순환을 개선하지도 못합니다. 마치 막힌 수도관에 물을 억지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관은 여전히 막혀 있는데 물만 계속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바로 청각신경을 다시 깨우고 뇌의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하루 단 10분, 귀 운동만으로 가능합니다. 거창한 치료도 비싼 약도 필요 없습니다. 네. 저는 35년간 청각질환을 연구해 온 박사입니다. 저 자신도 49세에 난청 진단을 받았지만 지금은 79세의 나이에도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박사님 언제까지 진료를 보실 건가요? 하고 물을 때면 저는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주시는 한 계속 할 겁니다. 라고 웃으며 대답합니다. 제가 지금도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할 수 있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단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방법들을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또렷한 청력과 건강한 기억력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제가 49세에 난청을 극복하고 지금까지 현역으로 뛸 수 있었던 비결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혹시 지금 보청기를 사용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제가 49세가 되던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내가 여보, 아침 드세요 라고 부르는 소리가 마치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했습니다. 처음엔 잠이 덜 깬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진료실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분들이 증상을 설명할 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묻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환자분들이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박사님 요즘 청력이 좀 떨어지신 것 같아요 라고 말하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환자들이 아니라 제 귀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은 6살 된 손녀와의 대화였습니다. 손녀가 작은 목소리로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말했는데 저는 못 알아듣고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손녀가 엄마에게 달려가 할아버지가 내 말을 안 들어줘요 라고 울먹이는 걸 봤습니다. 그때 정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5년간 다른 사람들의 귀를 고쳐주던 제가 정작 손녀의 사랑해요 한마디를 못 알아듣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까지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난청과 치매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요. 저는 즉시 청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중등도 난청이었습니다. 35년간 다른 사람들의 귀를 치료해온 제가 정작 제 귀는 돌보지 못했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논문과 연구 자료를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도록 자료를 뒤지고 해외 학회 논문까지 전부 읽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규칙적인 청각 자극과 귀 주변 혈액순환 개선이 난청 회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한 연구팀은 하루 10분의 귀 마사지만으로도 6개월 안에 청력이 개선된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과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고요. 일주일이 지나도 큰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귀가 덜 먹먹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간호사의 작은 목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부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환자분들과의 대화도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손녀의 작은 속삭임까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녀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속삭였을 때 저는 할아버지도 사랑한다고 또렷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손녀의 환한 웃음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6개월 후 다시 청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더군요. 박사님, 청력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무슨 치료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치료는 없습니다. 단지 매일 10분씩 귀 운동을 했을 뿐입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은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난청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귀는 단순히 소리를 듣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와 직접 연결되어 있는 뇌의 관문과 같습니다. 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뇌 전체가 위험에 빠집니다. 첫 번째, 뇌, 에너지, 고갈입니다. 난청이 생기면은 뇌는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 평소보다 3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난청 환자의 뇌는 정상인보다 70%더 많은 산소를 소비한다고 합니다. 개인정보 문제로 말씀드리는 이름은 모두 가명입니다. 72세 박순희님은 5년 전부터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죠. 그런데 작년부터 자꾸 깜박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고 손주 이름이 헷갈리고 방금 먹은 식사 메뉴도 기억이 안 났습니다. 박순희님께서 병원에 오셨을 때 검사를 해보니 청력은 40데시벨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정상이 20데시벨인 것을 생각하면은 상당히 나쁜 상태였죠. 더 놀라운 건 뇌 영상 검사 결과였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의 용적이 같은 나이 평균보다 15%나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박순희님의 뇌는 소리를 듣는 데만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기억력을 담당하는 부분은 굶주리고 있었던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인데 80만 원을 전기 요금에만 쓴다면 저 식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박순희님께 보청기와 함께 귀 운동을 권했습니다. 4개월 후 박순희님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고 약속도 잘 기억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오전 10시와 오후 4시 하루 2번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주변 소리에 집중하는 연습을 5분씩 하세요. 새소리, 바람소리, 시계 소리 같은 작은 소리들을 의식적으로 들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 효율이 좋아져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듭니다. 주의하실 점은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절대 하지 마세요. 60데시벨 이하, 그러니까 일상 대화 정도의 소리 환경이 가장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조용히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니까? 두 번째, 청각신경의 퇴화입니다. 귀에 들어오는 소리가 적어지면 청각신경은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처럼 점점 약해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청각 자극이 30% 감소하면 6개월 안에 청각신경의 반응 속도가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68세 김동철님은 코로나 이후 집에만 계시면서 대화할 기회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혼자 텔레비전만 보고 지내셨죠. 원래 모임도 좋아하고 노래방도 자주 가시던 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집에만 계셨습니다. 한 년이 지나자 청력이 눈에 띄게 나빠졌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청각신경의 활성도가 정상의 5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건 말하는 능력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문장이 짧아지고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청각신경은 쓰지 않으면은 정말로 죽습니다. 근육도 안 쓰면은 빠지듯이 신경도 자극이 없으면은 퇴화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1년만 방치해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김동철님께서 2년 동안 집에만 계신 게 청각신경을 심하게 약화시킨 겁니다. 저는 김동철님께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15분씩 따라 말하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김동철님은 다시 활기를 찾으셨습니다. 노래방도 다시 가시고 친구분들과 등산도 다니셨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15분씩 라디오나 오디오북을 들으세요. 중요한 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단어를 평상시 목소리 크기로 따라 말하는 겁니다. 특히 아, 에, 이, 오, 우, 우 모음을 크고 정확하게 10번씩 반복하세요. 입 모양을 최대한 크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를 발음할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우를 발음할 때는 입술을 앞으로 내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턱과 목 주변 근육이 함께 자극되면서 귀로 가는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이어폰 사용은 하루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특히 귀에 직접 꽂는 이어폰은 청각세포의 과부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명이 심한 분들은 작은 소리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노출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이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까? 세 번째, 귀 주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귀는 우리 몸에서 혈관이 가장 가느다란 부위 중 하나입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혈관들이 청각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이 조금만 나빠져도 이 가느다란 혈관이 가장 먼저 막힙니다. 75세 정순자님은 3년 전부터 귀가 멍멍하고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귀 주변 혈관의 혈류량이 정상의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청각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정순자님은 고혈압과 당뇨병도 함께 앓고 계셨습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더욱 나쁘게 합니다. 특히 가느다란 혈관일수록 더 빨리 막힙니다. 정순자님의 귀 혈관은 이미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귀 안쪽의 청각세포들은 이 가느다란 혈관을 통해서만 영양분을 받습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면 세포들은 굶어 죽습니다. 죽은 청각세포는 절대 재생되지 않습니다.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겁니다. 저는 정순자님께 혈압과 혈당 관리와 함께 귀 마사지를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죠. 마사지 같은 걸로 효과가 있겠냐고요. 하지만 2주일만 하셔도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매일 아침 2분, 저녁 2분씩 귀 마사지를 하세요. 양손으로 귀를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쪽 움푹 들어간 부분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절대 강하게 누르지 마시고 지그시 눌러야 합니다. 마사지 할 때 호흡도 중요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귀를 누르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힘을 빼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됩니다. 정순자님은 2주일 후 이명이 줄어들었다고 하셨고 한 달 후에는 귀 먹먹함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귓바퀴를 위로 10번, 아래로 10번, 뒤쪽으로 10번 부드럽게 당겨보세요. 귓볼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가볍게 비틀어주세요. 이렇게 4분만 투자하면 귀 주변 혈액순환이 즉시 개선됩니다. 고막에 문제가 있거나 염증이 있으면은 절대 마사지 하지 마세요. 네,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한 분 정도만 가볍게 하세요.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손톱으로 귀를 긁어서 상처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여러분은 귀 주변을 만져본 적이 얼마나 되셨나요? 네 번째, 턱 관절 긴장으로 인한 신경 압박입니다. 귀와 턱은 바로 붙어 있습니다. 턱 근육이 경직되면 귀 주변 신경이 눌리고 혈액순환도 나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모릅니다. 70세 이철민 님은 젊었을 때부터 이갈이가 심했습니다.
70세가 넘어서부터 턱이 아프면서 동시에 귀도 멍멍해졌습니다. 검사해보니 턱 근육의 긴장이 청각신경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철민님은 밤마다 이를 갈아서 턱 근육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턱을 만져보니 근육이 뭉쳐서 덩어리처럼 만져졌습니다. 이렇게 근육이 굳으면 그 밑을 지나가는 신경과 혈관이 눌립니다. 턱 주변이 딱딱하게 굳으면 귀로 가는 신경과 혈관이 눌립니다. 특히 이갈이나 턱관절 장애가 있으면 더 심합니다. 저작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 귀 먹먹함과 이명이 생깁니다. 심한 경우 어지럼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이철민님께 치과에서 이갈이 방지 장치를 만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턱 운동을 하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이철민님은 턱 통증도 사라지고 귀 먹먹함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입을 천천히 벌렸다 물기를 10번 반복하세요. 아래턱을 좌우로 천천히 움직이기를 각각 5번씩 하세요. 엄지와 검지로 턱 끝 아래쪽을 살살 꼬집으면서 위아래로 10번 움직이세요. 턱 근육을 풀어줄 때는 입 안쪽도 함께 마사지하면 좋습니다. 깨끗이 씻은 손가락으로 볼 안쪽을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뺨 근육의 긴장이 풀리면서 턱 전체가 편해집니다. 턱 운동 전에 따뜻한 수건으로 턱 부분을 5분 정도 찜질하면 더 좋습니다. 운동 중에 통증이나 딸깍 소리가 나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세요. 턱 관절 장애가 심한 분들은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혹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턱이 뻐근하신가요? 5번째, 극단적인 소음 환경입니다. 너무 조용한 환경도, 너무 시끄러운 환경도 귀 건강에는 독입니다. 적절한 균형이 중요합니다. 79세 조명숙님은 혼자 사시면서 하루 종일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게 되었고 시장에 가면은 소음 때문에 어지러워했습니다. 검사 결과 청각세포의 적응력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명숙님은 남편을 6년 전에 여의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멀리 살아서 1년에 명절 때나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집에서는 텔레비전도 잘 안 보시고 그냥 조용히 지내셨다고 합니다. 완전한 정적도 문제지만 80데시벨 이상의 큰 소음도 청각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청각세포는 적절한 자극이 필요합니다. 너무 조용하면 민감해지고 너무 시끄러우면 망가집니다. 조명숙님처럼 너무 조용한 환경에만 계시면은 청각세포가 과민해집니다. 저는 좀 영숙님께 낮 시간에는 라디오를 작게 틀어 놓으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은 경로당에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시라고 했습니다. 3개월 후 조명숙님은 시장에 가도 어지럽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천 방법입니다. 하루 중 2시간은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완전히 조용한 시간을 만드세요. 나머지 시간에는 라디오나 자연 소리를 작은 소리로 틀어 놓으세요. 백색 소음 앱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연 소리 중에서는 새소리, 물소리, 빗소리가 특히 좋습니다. 이런 소리들은 불규칙하면서도 조화로워서 청각세포를 자극하면서도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하루 10분씩만 들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이나 공사장 같은 시끄러운 곳에 가실 때는 귀마개를 사용하세요. 갑작스러운 큰 소리, 예를 들어 경적 소리나 폭죽 소리는 최대한 피하세요.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있으면 갑작스러운 소음 노출은 특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집안은 지금 얼마나 조용합니까? 이제 난청이 뇌를 공격하는 5가지 경로를 모두 아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추가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청을 예방하고 뇌 건강을 지키려면 귀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상 속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첫 번째, 올바른 귀 청소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샤워 후 면봉으로 귀를 깊숙이 후빕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귀지는 자연스럽게 밖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봉으로 후비면 귀지를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귓구멍을 막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 중에 69 한미경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미경님은 매일 샤워 후 면봉으로 귀를 깊숙이 청소하셨습니다. 깨끗한 게 좋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완전히 막혀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귀지가 고막 앞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면봉으로 밀어넣은 귀지가 몇 년 동안 쌓여서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귀지를 빼내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한미경님은 귀지를 빼내자마자 세상이 다시 들리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면봉은 귀 입구 1cm 안쪽까지만 사용하세요. 귀지가 심하게 막혔다면 따뜻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여서 면봉에 살짝 묻혀 귀 입구만 톡톡 두드리세요. 30초 기다린 다음 마른 면봉으로 닦아내면은 굳은 귀지가 부드러워져 나옵니다. 당뇨병이 있으면은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니 특히 조심하세요. 귀 안쪽이 가려워도 절대 손가락이나 이쑤시개를 넣지 마세요. 혹시 면봉을 일주일에 몇 번이나 사용하십니까? 두 번째, 혈액 순환을 돕는 목 스트레칭입니다. 목과 귀는 같은 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굳으면 귀로 가는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을 보느라 목이 앞으로 빠진 분들이 많습니다. 77세 박광수님은 요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보는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하루 3시간씩 고개를 숙이고 화면을 보셨죠. 3개월쯤 지나니 목도 아프고 귀도 멍멍해졌습니다. 목이 굳으면서 귀로 가는 혈관이 눌린 겁니다. 저는 박광수님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시고 목 스트레칭을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만 하셔도 목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박광수님은 2주일 후 목 통증도 사라지고 귀 먹먹함도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앞뒤로 5번씩 움직이세요. 좌우로도 5번씩 돌리세요. 어깨를 위아래로 10번 으쓱거리세요. 이 운동을 아침, 저녁으로 3분씩만 해도 목 주변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목을 돌릴 때는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급하게 돌리면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거나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목 디스크가 있거나 어지럼증이 있으면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세요. 통증이 느껴지면은 즉시 멈추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면은 하루 종일 머리가 맑습니다. 지금 고개를 좌우로 돌려보세요. 뻐근한가요? 세 번째, 귀 건강에 좋은 식습관입니다. 귀의 청각세포는 아연과 마그네슘, 비타민 B12가 꼭 필요합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청각세포가 빨리 노화됩니다. 73세 김영수님은 입맛이 없어서 식사를 대충 하셨습니다. 김치에 밥만 말아서 드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아연과 비타민이 심하게 부족했습니다. 영양소가 부족하면 청각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못합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식욕이 떨어져서 영양 불균형이 생기기 쉽습니다. 김영수님께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라고 권했더니 3개월 후 청력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굴, 소고기, 호박씨에는 아연이 풍부합니다. 시금치, 바나나,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많습니다. 계란, 우유, 김에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일주일에 3번은 드세요. 특히 굴은 아연의 보고입니다. 굴 6개만 먹어도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날것으로 먹으면 식중독 위험이 있으니 익혀 드세요. 반대로 짠 음식은 피하세요. 나트륨이 많으면 귀 안쪽에 체액이 고여서 이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세요.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짠 음식을 조심하세요. 어제 드신 음식 중에 짠 음식이 있으셨나요? 네 번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은 혈액이 끈적해져서 귀로 가는 혈액 순환이 나빠집니다. 특히 노인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껴서 탈수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76세 박광수님은 물을 잘 안 드셨습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다는 이유였습니다. 하루에 물을 2~3잔밖에 안 드셨죠.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더 심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귀가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사해보니 혈액이 너무 끈적해서 귀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탈수가 심한 상태였죠. 박광수님께 물을 충분히 드시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하루 8잔, 대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자기 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1시간에 한 잔씩 나눠서 마시면 몸이 물을 더 잘 흡수합니다.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2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심장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으면 물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세요. 오늘 물을 몇 잔이나 드셨나요? 5번째, 정기적인 청력 검사입니다. 난청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본인은 잘 모릅니다. 60세 이후에는 1년에 한 번씩 청력 검사를 받으세요. 동네 이비인후과에서 15분이면 간단히 검사할 수 있습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들이 텔레비전 소리가 크다고 하거나 대화할 때 자꾸 되묻는다면 바로 검사 받으세요. 보청기가 필요한 상태라면 절대 미루지 마세요. 보청기를 일찍 착용할수록 뇌 기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보청기만 믿지 말고 귀 운동도 함께 하세요. 마지막으로 청력 검사를 받은 게 언제인가요? 6번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귀 안쪽의 혈관을 수축시켜서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하루 10분씩 명상이나 심호흡을 하세요. 코로 천천히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세요. 이것을 10번 반복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듭니다. 산책도 좋습니다. 하루 30분 가벼운 걷기 운동은 전신 혈액 순환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도 해소합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증이 있으면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오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으셨나요? 7번째,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합니다. 청각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7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세요. 밤 11시 전에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세요. 낮잠은 30분을 넘기지 마세요.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마세요. 밝은 화면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불면증이 2주 이상 계속되면 병원에 가세요.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이제 청력을 지키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모든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하나하나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실천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35년간 청각질환을 연구해온 박사로서 그리고 49세 난청을 극복한 한 사람으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나누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관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귀가 안 들리면은 그냥 보청기를 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면은 당연히 귀가 어두워지는 거라고 여깁니다. 면봉으로 귀를 깊숙이 파는 게 깨끗한 거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게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보청기는 보조수단일 뿐, 근본 해결책은 청각신경을 깨우는 것입니다. 난청은 노화가 아니라 관리 부족입니다. 귀 청소는 입구만 살짝 닦는 게 정답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가 안 들리면 뇌는 소리를 듣는 데만 에너지를 쏟습니다.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은 영양실조에 빠집니다. 대화가 줄어들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집니다. 우울증과 고립감이 찾아옵니다. 결국 치매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족에게 짐이 된다는 자책감까지 생깁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중에는 난청 때문에 가족 모임을 피하게 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화에 끼지 못하고 혼자 멍하니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손주들이 말을 걸어도 못 알아듣고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오해가 생기고 결국 방에만 혼자 계시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렷한 청력으로 손주와 대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 유지되어 일상생활이 편안합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즐겁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뇌 기능이 유지되어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저는 79세인 지금도 매일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을 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귀 마사지를 2분 합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후에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따라 말하기를 15분 합니다. 저녁에는 목 스트레칭과 턱 운동을 5분씩 합니다. 자기 전에는 다시 귀 마사지를 2분 합니다. 이렇게 하루 총 30분 정도를 귀 건강을 위해 투자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귀 마사지 2분을 시작하세요. 양손으로 귀를 감싸고 엄지손가락으로 귀 뒤쪽을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눌러주세요. 단 2분입니다. 이것만 시작해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듯이 2주일은 지나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은 분명히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3개월이 지나면은 가족들도 알아볼 정도로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매일 귀 마사지를 하셨다면은 다음 주부터는 따라 말하기를 추가하세요. 그렇게 하나씩 습관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은 부담스러워서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추가하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무엇을 다룰까요? 난청 예방에 이어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손가락 운동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면 뇌 전체를 활성화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입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면 뇌의 30%가 활성화된다는 사실 아시나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시작하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49세에 시작해서 성공했듯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저녁 귀 마사지 2분으로 인생의 새로운 전환을 만드세요. 70대, 80대, 90대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누군가의 기억력과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60세 이상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행동이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란에 오늘부터 귀 마사지 2분을 실천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은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아래 하트 버튼을 2번 두드려 주세요. 여러분과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해집니다. 듣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지식 라디오였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